여기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약 산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1200조 정도 되죠. 재작년 기준으로 1200조 정도 되는데요. 뭐 반도체로 뭐 350조, 자동차 산업 600조 더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제약 산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장을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뭐 저도 그래서 너무 중간에 뭐 정부에서 지원 자금 받아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이제 일본 교수가 아는 교수가 이제 일본하고 같이 하면 아무래도 약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거는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교수들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교수들하고 같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그러다가 그쪽 교수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일단 괜찮은 애들을 일단 한국에서 당신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괜찮은 애들을 좀 많이 보내서 걔네들을 키워서 어차피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건 10년 이상 되면 10년 이상 쏟아부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키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한 2명 정도 보냈어요. 근데 얘들이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총장님하고 부사장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아예 좀 더 애들을 받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좀 더 갔고요. 5명 정도 갔고요. 그리고서는 아예 그럴 바에야 뭐 전문적으로 여기서 보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저도 뭐 의미하지도 않았는데 지국장이 된 거고요. 지국장이 되고 이제 원래는 일본으로 가서 약사 자격을 따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고 나 일본 가서 약사를 해야지라고 하면은 일본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넘어가야 되고 일본어 조금 된 상태에서 넘어가야죠. 일본어에서 공부하고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공계열 쪽에 또 단어도 익혀야 되고 그쪽에 공부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단어가 좀 생소하죠. 일반적 회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공부해서 그리고서 이제 일본 약대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아주 공부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들어가서 보통 1학년은 잘 버텨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 유급을 한두 번, 한 번이나 2번 정도 당하고 나면 이제 힘들어하죠. 아주 독한 애들, 그리고 완전히 일본화가 된 한국인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통계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는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 자료가 아니고 학교에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뒤엎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애들이 시험 볼 때 보면 제가 같이 가서 공부도 해주고요. 도서관에 가면 제가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앉아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보다는 기말고사는 이제 저희 학교, 우리 학교가 방학을 할 때쯤 되면 그쪽 학교는 이제 기말고사 볼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일본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계속 뭐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제 또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되게 잘 따라하고 맨날 우리는 도서관에 모여가지고 일본 대학 도서관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애들한테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굉장히 잘했어요. 성적도 잘 나오고 교수들도 깜짝깜짝 놀랐죠.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니네 위해 했는데 니네는 날 위해서 뭐 해줄래? 그랬더니 뭐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후배들 니네가 좀 챙겨주면 좋겠다. 내가 니네한테 하듯이 니네가 후배들 좀 챙겨다오 라고 했더니 애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체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선배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 쭉 모아가지고 후배들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도서관에 모여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4명, 5명에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 팀을 이뤄서 공부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학년 학생까지 우리 학생들의 유급률은 5%가 안 됩니다. 거의 1명, 2명 빼놓고는 다. 1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대를 간 거고 유급당한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 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우리가 자소에서 뭐 유학 박람회 같은 거 하고 가면 그때 이제 인사하러 오면서 한국으로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뭐 니네가 보낸 애들이 우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을 좀 보내다오 라고 하면서
학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어제 저기 한 6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낸 학생들이 그쪽 학교에서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수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요. 4년간 월 5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받고 있는데 치과과학대학도 물론 이제 받고는 있긴 한데요. 치과과학대학은 문제가 이제 한 2명한테 다 주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올해 입학하는 학생까지 하면 55명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치과과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식으로 또 장학금을 또 열어줬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잘 받고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학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공부해서 입학을 한다면 아마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일본에서 보는 관점은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일본은 아마 약대 교수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어떤 이제 인간성이라든지 사람이 됨됨이라든지 얘가 아마 이제 의학 계열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업이 사람을 직접 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물론 이제 약을 주고 치료도 할 수 있지만 대화로서 먼저 또 마음을 놓이게 하고 치료하고 하는 이런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간성이라든지 됨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키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본인이 배울 의지가 있다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정말 잘했을 때는 이제 되는데 이제 그렇게 뽑았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검증을 일단은 우리가 한 차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특히 화학 부분, 화학이 단위가 여러 가지 단위를 막 쓰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한 가지 단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시험 문제를 또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공부하셔가지고 하시면 일단 저희 위탁교육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위탁교육원을 졸업하게 되면 대학에 바로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한 2년 과정이 줄어든 거죠. 원래는 일본 넘어가야 되고 거기서 1년이나 2년 정도 공부하고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합격하고 나면 잠깐 동안 한 9개월 정도 단기간에 거쳐서 위탁교육원에서 하고 바로 입학하게 되니까 기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9개월 동안 이제 잘 마치게 되면 학교마다 장학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입학하는 시점에 장학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바과학대학은 4,200만 원이고요. 아오모리 대학은 6천만 원. 그리고 도쿠시마 분리대학은 뭐 좀 작은 금액이지만 600만 원. 그리고 큐슈보건복지대학하고 아오모리 저 어디죠? 나가사키 국제대학은 2,800만 원 정도로 장학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왜 또 입학금을 정해놨냐?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원에서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하는 비용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겠지만 공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 도장을 맨 마지막에 찍습니다. 이 학생이 괜찮은 학생입니다라고 도장을 찍게 되면 저희가 6년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치바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매 주마다 출결 상황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55명이면 55명 중에 누가 출석을 몇 번 했고 결석을 몇 번 했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김예은이라는 학생이 1교시에 수업 출석을 하고 네 라고 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간 거죠. 2번 그랬다고 저희가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집에도 전화하고 학생한테 또 얘기해 보니까 뭐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간에 나갔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얘기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성적도 다 저희한테 옵니다.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한 관리를 다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오는데요. 만약에 학생이 유급을 당하거나 만약에 성적이 안 좋게 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어떤 범위냐면 네가 추천하는 애는 이제 안 받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인원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2명, 5명, 9명, 12명, 20명,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입학할 때는 30명입니다. 그렇게 인원을 정해주고 들어오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이제 가차없이 또 인원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애들 또 많이 받아야 되고,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30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 1인당 4,200만 원씩 30명이면 사실 굉장히 좀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제 왜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해주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본 학생들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올라갈 때 요금률이 한 20%에서 30% 됩니다. 등록금을 내는 그 금액이 사실은 이제 10명을 뽑았다고 해도 7명만 등록금을 제대로 낸다는 얘기죠. 한국 학생들은 요금률이 5% 이하입니다. 그럼 한국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받았을 때는 30% 장학금을 줘도 6년 내내 등록금 수입으로 보면 괜찮은 거죠.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씩 이제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치바과학대학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국제대학, 거기도 원래 장학금 안 준다고 하다가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이제 25%로 됐고요. 그리고 아오모리 대학은 처음에는 이제 이 학생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아오모리 대학은 제가 3년, 4년 동안 계속 좀 찾아갔던 거거든요. 원래 거기는 이제 약초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한방 쪽으로 또 많이 하던 학교라 가지고 괜찮아서 이제 찾아갔었는데, 처음에는 N1이 있어야 된다, 한 명 받을까 말까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약대 이제 학장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옛날에 중국애를 받아봤는데 중국의 개판이더라. 그래가지고 사실 중국 학생들은 우리 학교도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받는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다음에 전화가 오더니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 천안까지 오셨는데 이사장님하고 학장님하고 이제 총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한 명을 받겠다.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치바과학대학교 총장님의 친구가 여기 총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애들 봤는데 성적이 베스트더라. 다 애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교수들이 이제 한국 애들이 있으면 너무 기뻐한다. 그러니까 어떤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한국 애들이 있으면 너무, 왜냐하면 얘네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생을 보낼 텐데 장학금을 몇 프로까지 해줄까라고 했더니 이 사장님이 50% 해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 1학기 등록금만 내면 돼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잘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9개월 동안 이제 합격하게 되면, 물론 학교에서 선발을 해주는 거겠지만 9개월 동안 학생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매달 학생에 대한 모든 결과를 통보하게끔 돼 있어요. 이 학생은 성격이 어떻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나왔고 어떻습니다 라고. 그래서 9개월이 끝나는 시점, 약 한 10달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 보고서를, 학생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학교에 내요. 이 학생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어떻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합격의 결정과 함께 장학금에 대한 책정을 하고 이제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교육원에 들어와서 떨어진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떨어진 경우는 없고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제가 잘 파악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또 좀 면밀하게 볼 겁니다. 궁금하신 거 한번 얘기하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일본 약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 학생, 한국 약대를 나와가지고 뭐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는 좀 많이, 미국에 있는 제약사를 들어가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보통 6학년 정도 되면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좀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에서 와서 성적을 보고 쭉 훑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졸업하자마자 약사고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회사로 오라고 해가지고 다 받아놓고 그러고 이제 하고요. 보통 졸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취업은 100%가 다 되고요. 요즘 추세는 반은 병원 약사라고 하고요. 반은 이제 약국 쪽으로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또 차이가 있어서 이쪽에 좀 학교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원으로 이제 반 이상 가는 학교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교육생 과정 중에서 일본에서 졸업한 학생은 작년에 재작년에 매년 한두 명씩 나옵니다. 예, 근데 재작년에 졸업한 학생은 지금 제주도에서 약국하고 있고요. 제주도에. 네, 제주도에서 무슨 약국이죠? 그러면 국내 시험은 다시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시험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 약대를 졸업하면 한국 약대를 졸업한 거랑 똑같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한국 약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자격증이 나오는 거 아니고 약사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공시험 뭐 일본에 있는 어떤 대학도 다 한국에서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약국 차려서 약사를 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을까. 예, 조금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노후에는 와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뭐 제 소망은 미국에 있는 정말 좋은 약사, 지금 제약회사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정말 좋은 제약회사에 있다가 거기에서 조금 좀 기여를 하고, 뭐 지금 한미약품 같은데 이제 이런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런데 이제 미리 와서 뭐 이렇게 좀 인간관계도 좀 쌓아놓고 해서 우리나라 좀 제약 산업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만 취업하는 이런 거 같으면은 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 5년, 6년 동안 한국에서 약국 차려서 약사 하라고 애들을 이렇게 제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교육한 건 아니었고요. 조금 뭔가 우리나라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꿈이 좀 크고요. 그리고 정말 뭔가를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학생들이 좀 문의 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트 떨어졌다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좀 좀 그런 것 같고요. 좀 그거보다는 조금 뭔가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좀 글로벌 인재를 좀 보내서 거기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일본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취득하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좀 뻗어나가는 좀 좋은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과과학대학이 이게 네. 일본에서는 뭐 어느 등급 정도에 되는 거죠? 등급은 사실은 치과과학대학은 시설대학이거든요. 한 12년 정도 됐었죠. 근데 이제 학교별 학회하고는 총 28개 학교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만든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은 많이 있죠. 장학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학교에서 뭐 수익이 안 나도 되니까 좋은 애들을 많이 뽑겠다라고 해서 뭐 정말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력만 조금 된다면 뭐 6년 내내 뭐 이렇게 공짜로 다닐 수도 있는 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약대는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대 뭐 약대는 거기서 거기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약대가 그렇지만 일반과학은 좀 틀리죠. 그래서 치과과학대학교 약학과에 다니는 학생하고 일반과에 다니는 학생하고는 조금 이제 같이 어울리는 거는 조금
같이 안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동경대 같은 경우는 일반과나 약대나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여기는 또 좀 다르겠죠. 예. 네. 네. 어찌 보면 네. 입학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방법도 쉽고 좀 간단한 느낌이 들어서 방법이 쉽진 않고요. 저희는 저희 원래는 이런 이제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그냥 뭐 신문 광고 해가지고 애들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제 한 20명 정도가 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요. 합격 인원이 2명 합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채점을 하다가 너무 좀 창피해서 영어 평균이 80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과학고등학교, 무슨 외국고등학교 나왔던 애들도 많이 시험을 봤는데요. 수학도 평균이 80점 정도 나왔어요. 화학은 30점이 나왔습니다. 약간 지금 저는 처음에 이제 원서 받아가지고 유학생들한테 이거 뭐 우리 그 과학고등학교고 뭐 얘는 외국고등학교고 뭐 얘는 뭐 어디죠? 뭐 휘문고등학교? 뭐 여기 이 동네 학생들 많이 시험 봤거든요. 근데 얘네 정말 훌륭한 애들이에요. 얘네 이제 내려가시면 좋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채점해 보니까 30점이 나온 거예요. 평균이 30점입니다.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뭔가의 어떤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뭐 그러니까 뭐 노벨 강도 나오고 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어 수학 위주로 들어가고요. 과학 교과서 너무 쉽죠. 지금 화학 교과서도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거에 한 50%, 60%밖에 내용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굉장히 많이 뺐어요. 빼고 그냥 쉽게 가르치고 영어 수학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본 약대 시험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 내신 1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물론 영어 수학은 뭐 만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학은 50점 넘게 어렵습니다. 뭐 일단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일본 교수들이 와가지고 보면 얘네들은 왜 이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습니다. 네. 조기 입학 시험을 볼 때 네. 시험 성적만을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렇게 반영이 되나요? 원래는 저희한테요 학교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써서 낼 때는 사실 다 AAA 가지고 써서 냈거든요. 뭐 저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외국고등학교나 무슨 여기 박람회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AAA 써가지고 몇 년째 내니까 그 다음에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우리 시험으로만 보겠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꽈락을 정해놨어요. 70점 미만은 꽈락이고요. 평균 80점 이상을 뽑는다라고 정해놨는데 뭐 매년 마찬가지입니다만 70점을 넘지 못해요. 과학 과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받기 전에요? 네? 교육 받기 전에 본 시험이요? 아니요, 이제 저는 이 교육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원서 접수돼서 조기 입시를 교수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조기 입시 합격된 애들만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니네가 10개월 정도 가르치면서 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일본어 화학하고 일본어 유기화학하고 일본어 해부학하고 생리학을 가르쳐요. 그렇게 쭉 가르치면서 얘네들한테 이제 매달마다 시험 본 거를 학교에 계속 통보하고 어떤 학생입니다라고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통보하고 그 다음에 입학하기 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수가 맨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교수님들 한 3분 정도 오셔서 그 사항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죠. 너 이렇게 공부했었니? 그럼 이때 배운 게 뭐였니? 제대로 출석을 했었구나.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와가지고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그 입학 시험은 5월 한 번만 보나요?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네. 입학 시험은 그럼 학교별로 다른 건가요? 일단 저희한테는 언제 시험을 볼래라고 문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보게 되면은 사실 기회가 없잖아요. 예, 시험 결과는 한 3, 4일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주 단위로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과학대학을 맨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뭐 아오모리 대학, 나가사키 국제대학 뭐 이렇게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 4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치과과학대학 시험을 봤고요. 5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나가사키 국제대학 시험을 봤고요.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아오모리 대학 시험을 봤어요. 시험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 대학 교수들이 쭉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 데서 나눠주시고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걷어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합격생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저희는 위탁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어 시험이라는 말씀. 네네, 한국어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으로 국어, 수학, 영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뉘앙스가 그 번역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라고 해도 얘네가 이제 좀 훈련을 받아서 이상한데 이건 무슨 의미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풀어야지, 이거 말이 이상한데요, 뭐 조서가 틀렸어요, 뭐 이거 왜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죠. 예,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번복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쪽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거 돈 주고 번역한 건데 라고 하는 거라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5월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일단 여기서 준비를 하시겠죠. 하시는데 아마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원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한번 해보고요. 시험 날짜는 언제 볼 건지를 제가 12월 정도에 학교에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가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나눠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마다 나누거나 아니면 뭐 토일로 나누거나, 토요일날 뭐 아오모리 대학 보면은 일요일날 나가기 보고, 근데 이제 이분들 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접대를 해야 돼서 근데 그 부분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이제 여러 번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중복 합격되면 이제 본인이 입학하기 전에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다른 입학 시험은 통과하고요. 네. 2개월 연수 과정 후에 떨어지는 친구들이에요. 네, 떨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3년 전에 한 명 나왔고요. 재작년에 한 명 나왔고요. 3년 전에 4년 전에 한 명이었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그 교육 시간을 빼먹었어요. 무슨 여자친구가 갑자기 결별을 선언했다고 해가지고 뭐 딴 데 가가지고 있느라고, 그럼 뭐 저희가 어떻게 해요? 출석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재작년에 한 명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좀 태도가 불량하거나 막 그 일본 교수들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와가지고 막 자기가 이만큼 알아요라고, 이제 그 친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나, 치매에 대해서 얘기했나, 치매 뭐 좀 관심이 있다고 막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딱 그래 그걸 대해서 얘기해봐라고 했는데 자기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질문을 했는데 막 엉뚱한 대답을 막 한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난 거는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간 좀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저희한테 문의가 와요. 이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 학생이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할 수 있으면 소명해가지고 합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느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를 잘하면 1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95점도 A뿔이고요. 100점도 A뿔입니다. 근데 이제 95점이지만
성격도 좋고 그 다음에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100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같은 A뿔이지만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웬만큼만 좀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본 약대 조기 입학 시험을 합격하고 합격생이 900시간 동안 위탁 교육을 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네.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이건 한국어로 시험을 본 거예요. 일본어로 본 거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로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뭐 영어, 수학, 과학을 아닙니다.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로 된 과목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재를 지정해줘요. 이게 좀 약간 재미있는데요. 900시간 이수를 시작을 할 때쯤 되면 학교에서 교과목을 지정을 해줘요. 그거는 뭐냐면 일본 내에서 그 어학연 수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과정을 저희한테 줘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 과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유기화학, 화학,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하고 생리학, 기능 형태학 이런 책을 줍니다. 그걸 여기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이 학생들이 웬만큼 안다라는 범위도 있지만 용어가 아무리 뭐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이공계열 용어나 의학이나 약학 계열 용어 같은 경우 좀 다르잖아요. 그 용어를 학습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 학교에서도 경험도 마찬가지고 저희 경험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 정도 일본에 가서 거기 어학연수를 한 거하고 저희 한 학기 다닌 거하고 실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천안에 보면은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일본인 교수들이 계세요. 백석대, 한문대, 훈창대, 후보대, 단국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 일본 교수님들이죠. 그분들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교육하는 거는 일본인 교수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해가지고 그쪽 교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교육을 했더니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수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이 학생은 어떤 특징이 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한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가져가셔서 평가를 하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약대 조기 입학 시험을 보는 학생들 부류는 주로 어떤 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어디 대학을 다니다가 혹은 우리나라 약사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40%는 고등학교 출신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60% 이상은 피트 준비하던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대도요 18부터 32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연구원 하다가 대학원 마치고 한양대에서 대학원 마치고 삼성전자 연구원 하다가 나온 학생도 있어요. 왜 연구원 왜 하다가 그만두냐라고 했더니 너무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인정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약사밖에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약대 들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일본으로 이제 와서 하겠다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학교에서도 좀 젊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치바과학대학에서 물꼬가 튀었는데요. 원래는 치바과학대학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넘어오는 학생, 3학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시험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시험을 통과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뭐 따로 뭐 시험은 계속 했는데도 거의 없어서 이제 저하고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문서를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기도 전에 저희도 안전장치라기보다는 뭐 있어야 되니까 조기 입학 시험에 대한 어떤 권리에 대한 법적인 문서를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학생은 뭐 정확하게 이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학교에 줘야 되고 그 정보를 믿고 학교에서는 반드시 합격시켜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문서 조항이 있는데 그 문서 조항 가운데서 맨 앞부분에 선발 인원에 대한 조항이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인 자였는데 거기에 선발 조항 중에서 3학년 이상인 자로 처음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상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인 자가 아니고 이상인 자로
일본어로 이제 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문구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인자로 이사장님이 써주셨으니까 이대로 합시다. 처음에는 뭐 한참 전 얘기예요. 한참 전 얘기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일단 이사장님이 이렇게 써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인자도 받을까라고 했는데 합격생이 거의 다 이제 PT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합격을 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하고요, 공부도 잘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학교가 노령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는 학교가 4개만 적혀 있고 위에 가면은 일단 이건 저는 관여를 안 했고요. 일단은 이제 현재는 이렇게 직접 받으시겠다라고 한 학교는요. 북해도 의료대학 같은 경우는 치대 편입생까지 받으시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듣고 왔거든요. 북해도 의료대학은 치대 편입생, 약대는 편입생은 좀 어렵다. 워낙 거기 약대가 인원이 많으니까 편입생까지 받기는 좀 어려운데 치대는 편입생이 되고 치대는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고 약대는 신입생 분반은 몇 명은 받아줄게라고 하셨어요. 이제 뭐 좀 정치적으로도 좀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저희 학회학원 이사장님 친구가 아베 총리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행사 때 보면은 이사장님이 이제 오시는 날은 항상 아베 총리 오거나 부인분이 직접 오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베 온다 그래가지고 진짜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랑은 사진을 안 찍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일본은 약간 좀 관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런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문부과학성하고 후생성에서 항상 뭐 어떤 행사할 때 내가 모시고요. 후생성 장관이죠. 오셔가지고 뭐 대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외무 대신. 뭐 대신이 뭔가 했더니 외무부 장관이더라고요. 오셔가지고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른 학교 이사장님들도 저한테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학교가 뭐 하려고 하는데 조금 뭐 다리 놔줄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뭐 저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오모리 대학은 학생은 맥시멈은 10명까지 받으신다고 하셨고 장학금은 50%. 그 대신에 그 장학금 50%라고 하는 거는 그 아오모리 현에서 나오는 그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끌어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 현에는 왜 돈이 있냐면 전체 일본 전체 중에서 아오모리 현이 평균 수명이 제일 낮대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오모리 평균 수명이 제일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약사 수도 좀 부족하고요. 일본은 약사 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오모리 현에 나온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테니까 지역에 남아서 좀 오래 공부 좀 해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장학금 기금이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학생들이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볼 때는 마지막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아오모리 대학 그 너무 좋아가지고 너 졸업하자마자 한국 갈 거니 안 갈 거니? 간다 그러면 좀 안 좋아하시죠. 너 장학금 받으면 한 2, 3년 정도는 그래도 좀 남아있어라. 나중에 가긴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는 큐슈보건복지대학은 저희 계열에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나가사키 복지대학은 작년에 이제 학생을 받기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학교가 어디죠? 저기 후쿠오카 제1약과대학. 거기는 후쿠오카 제1약과대학은 학교가 7개를 대학을 7개를 갖고 계신 이사장님이세요. 오늘 내과 의사인데 저희하고 좀 잘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거기서도 한국 학생들을 좀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조금
일본 학생들한테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존재가 한국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한국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넌 얘네들은 뭐냐라고 얘기하시겠다고. 그래서 거기는 정원이 180명 정원이고요. 맥시멈 한 5% 내지 10%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른 학교를 하고 계신데 일본 약과대학도 하고 계시고요. 또 요코하마 약과대학도 하고 계세요. 세 개 대학을 다 합하면 700명입니다. 정원이. 한 5%만 받아도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치바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내년에 30명을 뽑자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주기입시에도 좀 많이 뽑을 생각입니다. 총 약대 정원은 치바과학대학은 120명 정원이에요. 그러니까는 30명이라고 하면 일본 학생들은 90명을 뽑겠다는 얘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좀 인간성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배우려는 자세만 있으면요, 본인이 집에도 안 가고 애들 끼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같으면은 이제 좀 어렵지만요, 이분들은 애들하고 같이 밥도 사주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애들이 찾아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한국 학생들이 이제 자주 찾아오면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재작년에 들어갔던 학생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도 이제 영어를 쓰나 봐요. 거기서 중학교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일단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얘가 좀 한자 문화권에서 공부하는 애하고 영어 문화권에 공부하는 애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를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길래 그럼 일단 물리 교수를 찾아가라. 그때 이제 물리 교수 여러 번 찾아갔어요. 일단 물리에서 유급을 당하면 또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이 학생이 틀린 답을 쓰니까 이걸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를 통과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적 잘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게 인간성 부분, 배우려는 거 하는 자세, 그것만 좀 되겠다면 아마 이제 충분히 끌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없으시면 그냥 나중에 공부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제 해주시고요. 웬만하면 저도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얼굴 뵙고 직접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가 입학하는 게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가 학교에다 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학생이 여기 만약에 다니게 되면 자주 오셔가지고 학생에 대한 정보를 또 많이 주시고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자주 왕래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